자, 그럼 스트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트림에 여기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해보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여기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대상은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클래스에 글을 올릴 것이냐를 고를 수 있는 건데요. 눌러보시면 선생님들이 여러 클래스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공지사항을 올릴 때 각각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동시에 올릴 수도 있고 원하는 클래스에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여기 온라인 연수에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일 것인지, 나중에 여기 학생들이 가입하면 쭉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원하는 학생에게만 보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유하는 곳은 여기에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도 열공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추가라고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에 필요한 파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선생님들이 오른쪽 위에 이 로그인 하셨던 이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으면 그걸 끌어오겠다 라는 뜻이고요. 링크는 인터넷 주소,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이 인터넷 주소를 갖고 오겠다 라는 거고, 파일은 선생님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파일을 사용하겠다. 유튜브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취소를 누르면 이 글이 없어지는 거고요. 게시물 버튼을 누르면 이 게시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보면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누르면 바로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근데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예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날짜에 글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임시 저장도 있습니다. 임시 저장을 해서 먼저 만들었던 거를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겠다 하시면 임시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임시 저장 누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시 저장을 누르고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저장된 공지사항이라고 하나가 뜨죠. 저장된 공지사항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오늘 하루도 열공이라는 공지사항의 초안이라는 게 나오네요. 다시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뜨면서 화면이 다시 나오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시물을 눌러서 그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된 게시물은 즉시 학생의 스트림에 표시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게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선생님이 뭔가를 올리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는 뜻이 나옵니다. 표시가. 그럼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표시, 내가 올린 글이 나오게 되죠. 아까 여기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스트림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글을 올린다면 선생님이 중요한 공지를 올렸을 때 이 공지 글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학생들이 글을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허용해 주시고, 나는 댓글만 쓰게 하겠다 그럼 댓글만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쪽에 수업 칸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다양하게 뭔가 메뉴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알아보게.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주제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실 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항목이 묶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묶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누르면 주제 추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4월 2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추가. 자, 그럼 여기 4월 2일이라는 주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폴더식으로 이렇게 이 4월 2일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쭉 깔끔하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왼쪽에 모든 주제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주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주제에서 4월 3일도 미리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떴죠. 그러면 4월 3일과 4월 2일 주제가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도 4월 2일, 3일이 뜬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게 뭐 1차시, 뭐 1단원, 날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주제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오른쪽에 점점점 이걸 누르시면 아래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4월 2일 이 부분을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끄시면 순서가 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자료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 자료라는 건 학생들한테 말 그대로 자료를 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지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해볼 텐데 이렇게 백지도라고 해볼게요. 설명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겠죠. 세계 전도 백지도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아까 봤던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유튜브.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구글에서 있는 제품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를 바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림, 드로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 게시글, 이 자료를 어느 클래스에 올릴 것인가를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개 들어가는 반에 한 번에 올릴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하나에만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어떤 학생들한테 줄 거니? 라는 게 클릭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주제 항목으로 넣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4월 2일, 4월 3일 중에 어떤 날짜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1차 시에 들어갈 건지 2차 시에 들어갈 건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4월 2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게시물 버튼을 누르면 역시 바로 즉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약, 임시 저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실 때 올리실 수도 있고 임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게시물을 눌러서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4월 2일에 백지도라는 자료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셔도 되고 그림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플러스 만들기를 눌러서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역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백지도 그리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내사항, 이 과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지도를 다운받으세요. 백지도에 제시하는 지형을 체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면 되겠죠. 추가는 이 과제에 필요한 추가되는 파일들이 필요하면은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백지도 그리기니까 백지도 파일을 올려주면 좋겠죠. 지금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백지도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그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드로잉을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드로잉. 여기서는 직접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자, 그럼 또 여기 대상 몇 반에 올릴 것인지, 어떤 클래스에 올릴 것인지, 어떤 학생한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성적 카테고리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점수를 얼만큼 부여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카테고리 없음입니다. 이 맨 위에가. 카테고리 설정 안 할 거면은 없음 여기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백지도 그리기니까 이걸 과제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자동으로 30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한은 원하시는 날짜의 기한을 잡으셔서 시간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주제는 몇 차시인지 아까 만들었던 주제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위에 과제 만들기를 누르면 과제가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예약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과제를 아이들한테 부여할 때 기준표를 좀 줘서 아이들이 이 평가 기준표를 보고 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오른쪽 아래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요. 기준표 만들기, 다시 사용,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기준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표가 우리 쉽게 얘기하는 루브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제목, 저 같은 경우는 백지도 아까 그리기였죠? 지형을 모두 체크하였는가. 이게 제목을 하고요. 기준에 대한 설명. 주어진 지형을 체크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30점 만점짜리였죠? 30점 만점을 받은 친구는 등급을 어떤 거 줄까요? 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지형을 모두 체크하였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자, 30점이니까 25점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상, 지형 중 하나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이 여러 개가 있죠? 아무데나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점수도 지금 25점이 있으니까 20점 했으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옮겨야 되는데 하시는데 만들면 자동으로 여기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건 중으로 해볼까요? 중, 지형 중 2개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기준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지형을 체크하였는지 볼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지형의 이름을 모두 적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30점 만점이었으니까 뭐 15, 3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여기는 20점을 할게요. 30점 맞춰야 되니까 여기도 뭐 최상 모두
만큼, 이건 뭐 10점, 두 개는 못 적음.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는 5점, 모두 못 적음. 뭐 기본 점수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모두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과제 만들기를 누르면 네, 여기 백지도 그리기 과제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면 점선을 눌러서 아래로 이동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주제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를게요. 자, 백지도 그리기 누르면 할당 완료 제출함이라는 칸이 나옵니다. 자, 할당 완료는 이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할당된 숫자를 보여주고요. 제출함은 그 할당된 학생들 중에서 제출한 학생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제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요.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쭉 나오게 되고 점수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